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천만원짜리 시골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요? 2천만원이요. 여기는 강원도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인데 2천만원이면 싸죠. 싸고 말고요. 그러면 2천만원이면 이 집은 살만한 집이냐? 저는 분석을 해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힘들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싸고 좋은 집을 찾으실 것 같은데 싸면서 좋은 집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장 살펴보고요.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라는 마을인데 원주 시내까지의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2천만원짜리 시골집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집들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나름 배산이에요. 2차선 도로가 있고 일로 들어갑니다. 이런 길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쭉 가면 다시 여기서 우회전하면 이렇게 바로 경매물건 시골집이 보이게 됩니다. 마당에서 보이는 풍경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집도 있고 바로 앞에 농지들이 많이 있고 건너편에도 집이 많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에요. 집이 앉아있는 땅은 9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20평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목조주택인데 한옥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위에도 기와가 옛날엔 있었겠죠. 근데 현재는 칼라강판으로 교체가 된 상태이고요. 자, 언제 지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 승인일을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등기를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등기된 게 소유권 이전 1990년도에 소유권 이전된 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집이 언제 지어진지는 알 수가 없는데 딱 봐도 50년은 훨씬 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현장에서 이웃분 어르신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합니다. 자, 집을 왼편에 보시면은 여기 볼게요. 이렇게 외벽이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조 구조가 있고 이제 흙벽을 쌓은 것 같아요. 외부 몰탈하고 페인트 칠을 했는데 외부 몰탈이 막 떨어져 나간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이 간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집이 튼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벽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게 안에 들어가면은 바람이 아주 시차게 불 것 같습니다. 문의 상태도 겉에다가 박스 붙여놨네요. 자, 구조가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불안해 보이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도 다 금이 갔고 여기도 이제 다 몰탈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대문도 약간 왼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진 것 같고 집을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집을 지나서 또 뒷집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집을 바라본 모습이고 집이 있고 이 앞에 있는 땅이 마당이 아니에요. 이게 국유지 도로입니다. 도로. 그리고 이 집이 앉아있는 땅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대지가 국유지 도로에 붙어 있는 건 좋은데 우리 집 현관문 열고 딱 나오자마자 마당이 아니고 도로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 도로를 사용하는 집은 여기 올라가서 요 집 하나 이 집밖에 없습니다. 이 집만 사용하는 도로인데 아무튼 요 앞에 마당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요 길을 따라 올라와서 집의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뒷마당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뒷땅은 범면으로 되어 있고요. 집의 뒷모습을 보니까 아궁이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뒤에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다 떨어졌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여기 문들도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웃 할머니 말씀으로는 저 집 바람 들어서 못 살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을 수리하지 않으면 이 집은 추워서 당연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수리할 가치가 있느냐 그 판단을 해보는 게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럼 미쓰고 부동산 보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여기 철쭉 핀 거 보니까 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현재 보시면은 건물 매각입니다. 토지는
경매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과연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죠. 감정가는 2,860만 원입니다. 현재 한 번 유찰돼서 2천만 원인데 현재 건물만 경매에 나온 상황이니까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면은 이거는 그냥 엄청나게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뭐 2천만 원, 그래도 아닌가? 더 내려야 되나? 아무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정보 보고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거 점유자가 한 분 있습니다. 진술에 의하면 약 19년 전부터 내가 여기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보증금 모르고요. 임차료 모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점이 있다면 이 집에는 전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이분이 임차인이라고 해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권리 문제는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이 과연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기 점유자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이 점유자가 바로 이 땅의 토지주입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상권의 가장 큰 차이는 왼쪽에 있는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법정지상권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법상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즉 임의경매를 통해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그 외의 소유권 변동 원인, 예를 들면 매매, 증여, 상속, 강제경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2천만 원짜리 원주 시골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집이 현재 강제경매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이 건물은 철거 위험이 없습니다. 물론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료인 지료를 납부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지료를 납부를 계속하면은 집은 철거 안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지료 얼마나 하겠습니까? 90평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지상권이 성립하면은 야, 나 이 집 마음에 들어. 2천만 원에 낙찰 받아서 집 고쳐서 지료 뭐 조금씩 주며 살지. 이게 가능해요. 반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철거 위험이 있습니다. 토지주가 이 건물 철거라고 소송하면은 100% 져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집을 낙찰받으면은 그야말로 꽝이 됩니다. 물론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 토지를 매수해 볼래. 매수해서 집도 지키고 집도 리모델링해서 살아볼래 할 수 있겠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토지를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건물주가 토지주와 토지 매수 협상을 할 때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땅과 건물을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첫 번째 성립 요건은 우선 요 땅과 건물을 가진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어야 해요. 우선은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다가 현재 경매 사건에서는 이 건물만 경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주는 그대로인데 경매를 통해서 이 건물주가 누가 돼요? 낙찰자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을 소유했다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과거 등기 기록에서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등기를 이렇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위에 있는 게 건물 등기, 아래에 있는 게 토지 등기입니다. 여기 표시된 게 건물과 토지의 권리사항 전부입니다. 다른 권리가 아예 없는 깨끗한 건물과 토지의 등기예요. 지금 여기 건물을 보시면은 1990년에 현재 소유자 파랑이, 이 파랑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이 집을 매수하게 돼요, 건물을. 1990년 이후로 현재까지 이 파랑이 계속 건물을 갖고 있죠. 현재 이 파랑이 경매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입니다. 자, 토지에 이 파랑이 소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1995년에 이 땅을 산 사람은 노랑입니다. 파랑이 아닌 노랑. 그리고 2004년에 한 번 더 매매가 되는데요. 이때 이 땅을 구매한 사람이 빨강입니다. 이 빨강이 이 토지의 현 소유주예요. 자, 건물하고 토지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건물주와 토지주가 같은 사람, 동일인이었던 등기상의 이력이 없고요. 현재 건물주와 토지주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등기 내용으로 봤을 때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첫 번째, 건물주와 토지주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꽝!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거의 99.9%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매 사건에서 이 건물을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 위험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물건은 2천만 원이어도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골에서 이렇게 싸고 좋은 집을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공부하면서 싸고 좋은 집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